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서랍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제인과 그녀의 딸의 운명을 바꾼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5살 된 딸아이의 영국인 엄마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 그 중에서도 정겨운 인심이 넘치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온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변화시킨 평생 잊지 못할 날들이었습니다. 3달 전 제가 인천에 오자마자 겪게 된 하나의 사건은 저는 물론 저의 딸 레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죠. 저는 인천에 오기 전까지 영국에서 선박 부품 관련 회사에 다니던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중국이 선박 제조 산업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며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음에도 승진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월급도 몇 년째 동결이었죠. 회사를 다니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모든 의욕이 떨어지는 번아웃 증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 있던 한 한국인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 회사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언제나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늘 친절해서 회사에서 인기가 매우 많았지요. 제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혹시 무슨 고민 있냐면서 상담을 해주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계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 친구에게 회사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말하게 되며 진심 어린 공감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대화할 때 특히 그 친구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얘기가 무척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자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과 놀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때마침 직장에서 심각한 번아웃 증상이 와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한국에 빠져들었기에 저는 쓸 수 있는 휴가를 모두 써서 한국 여행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 한국인 친구가 제가 번아웃 증상으로 온 무기력함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이내믹한 한국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 삶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죠. 실제로 도착해서 직접 저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해본 한국은 친구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인천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다와 도시, 그리고 야경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해산물을 정말 좋아했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수산시장은 제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여행을 한 뒤로 저는 3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국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소래포구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소래포구 시장에서 제가 올 때마다 친절히 반겨주시는 한 한국인 할머님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매번 저를 반겨주시는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아이고 또 왔네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제일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회로 썰어서 내어주시곤 했죠.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한국을 거의 10번 이상 방문했는데 항상 여행의 첫 시작은 소래포구 시장이었을 만큼 그곳에서 친해진 할머니는 제게 영국에 있는 친어머니처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남편을 만나 사랑스러운 딸 레아가 태어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남편도 저도 육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레아가 어느 정도 커서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소래포구 시장에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가족여행을 계획하였죠. 그렇지만 인생은 역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직한 첫날 회사는 저에게 1개월 뒤 곧바로 중국지사로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육아에 지쳤던 저는 회사에 복귀하는 것에 설레기까지 했었는데 복귀 첫날 제게 전해진 회사의 통보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아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한국 지사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에게 3년 동안은 중국의 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획에도 없었던 중국 생활을 3년이나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딱히 중국이라는 나라에 나쁜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생각해야 했기에 중국에서 보내야 하는 3년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남편은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저와 딸 레아와 함께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한 달 후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중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에 한국과 가까운 곳이니 한국처럼 마음에 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주하게 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죠. 소음이 가득한 주변 환경과 한국인들과 너무도 다른 시민의식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옆집에 살던 중국인 가족은 쓰레기를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몇 번이나 냄새가 퍼진다는 주의를 주어도 그저 자신들의 편함만 생각하며 오히려 제게 삿대질을 하는 뻔뻔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나는 어쩌다 한국이 아닌 중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우울증이 심해졌죠. 저뿐만 아니라 제 딸 레아도 중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이 많았기에 레아는 집에서 먹는 것 외에 밖에서는 거의 먹지 못하였고 유치원에서 중국 아이들의 텃세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있던 곳은 외국인이 정말 드문 동네였기에 레아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말도 원활하게 통하지 않았기에 처음에 다녔던 유치원에서 레아가 친구도 없고 소통도 잘 되지 않자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중국에 있는 닭고기 전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이상하게 레아가 그 음식점에서 닭고기를 먹고 온 날부터 턱과 목이 자꾸만 붓고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레아를 데리고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식당에서 닭고기를 먹고 아이의 몸이 이상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중국 병원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만 하고 외국인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진료 거부까지 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레아의 목은 너무 많이 부어올라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더욱 불편해지며 레아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이혼을 통보하며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중국인 여자와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살아갈 힘이 나지 않고 제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것 같고 원망스럽더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국의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한 외국인 간호사가 레아의 기도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 주변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바로 한국이 생각났었죠. 한국에서 소래포구에 있는 할머니께 우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에 레아와 함께 갔죠.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제가 자주 방문했던 할머니의 가게로 먼저 갔습니다. 처음에는 레아를 안고 있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왔네 왔어 라면서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로 그동안의 짧은 안부를 묻던 중 갑자기 할머니께서 레아의 볼과 목을 유심히 보시더니 얼른 구충제 먹어야겠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큰 소리로 무슨 말씀이냐며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날생선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을 많이 보셨다면서 어린이용 구충제를 줄 테니 일단 그걸 먹고 소래포구 시장 근처에
자신이 아는 병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함께 가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소래포구 상인할머니 손에 이끌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얼른 진료를 봐달라면서 큰 소리로 의사 선생님을 부르시더군요. 곧바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레아의 얼굴을 보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의사 선생님은 기생충에 의한 임파선염으로 보인다면서 제대로 조리되지 않거나 오염된 물로 요리된 음식을 먹고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 없이 간단한 약 처방과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는 매우 고마운 말씀도 해주셨지요. 그날 밤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고 난 뒤 딸의 상태는 급격히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턱에 있던 큰 혹 같은 것도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고 레아가 숨도 편하게 쉬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국의 많은 병원을 다니며 서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소래포구 시장의 할머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레아의 병은 많이 나아지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레아의 상태를 알리고 한국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레아와 함께 회사의 일을 마치고 매주 소래포구 시장에 방문해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회를 먹고는 합니다. 레아가 할머니를 무척이나 잘 따르거든요. 중국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아팠던 레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고 다른 감동 사연이 더욱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큰 감동을 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